선급비용, 소모품, 선수수익 이 세 가지는요. 무조건 처음에 어떻게 잡았냐가 제일 중요해요. 12월 30일은 그냥 부수적이 부수적. 그렇죠?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12월 31일자 분계는 달라집니다. 자, 됐고요. 이제는 여기 사채라는 거 할게요. 사채. 자, 비유동 부채 중에 사채고요. 자, 얘는 출제를 잊을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은근해요. 그렇죠? 은근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 2급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일반적 목표잖아요. 거기가 기본적인 취업이니까 사채 출제 1순위입니다. 위로 갈수록. 그렇죠? 그러면 세무 회계 1급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냅니다. 그럼 사채가 먼저 설명 좀 할게요. 보시죠. 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총 3개입니다. 거액의 자금, 거액의 자금. 첫 번째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뭐 시험에 나오면 이건 모르실 분 없어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거. 이건 갚을 필요 없어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 우리 회사 일부를 떼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빌리는 거. 그렇죠? 그게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동네는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지 사채를 매입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채를 발행하면 돈 빌려주세요. 몇 % 이자 드릴게요. 라고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채를 발행하는 거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채를 그나마 이해를 하시려면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과 사채를 발행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일단 용어부터 먼저요. 다 이거 나오는 용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시험에 나중에 주식 쪽 엄청나게 내거든요. 시험에서요. 그 용어가 여기에서 용어가 거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한번 사례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10억을 빌리고자 10억? 그렇죠? 10억을 빌리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사채라는 게 만기가 있다면서요. 만기. 예, 그래서 회사가 사채를 만기는 3년. 만기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사채 있잖아요. 사채에서는 액면가액이라는 게 액면가액. 사채에서의 액면가액 또는 액면금액 같은 말입니다. 이 액면금액이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있죠.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금액.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만기 3년 뒤에 저 이 금액 갚을게요. 라고 하면 그걸 액면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아셨죠? 좀 외우실 필요 있어요. 다 나오는 용어거든, 실기 때. 여기서는 얼마로 가정하냐면 10억? 그렇죠? 10억? 이렇게? 10억? 너무 큰가? 그냥 10억? 10억? 저도 큰 숫자 좀 놀아볼게요. 그렇죠? 맨날 억 단위 본 적이 없어서. 슬프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쓰지 마세요. 안 중요합니다. 가끔씩 은행하고 제가 사채를 발행하는 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어디다 적지? 어디다 적을까? 잠깐만요. 요거를 안에 빼고 이거 안 지워지네. 여기 할게 그냥. 뭐냐면 내가 은행 있잖아요. 맞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채무자가 회사죠.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린다라고 하면. 맞죠? 그리고 채권자가 은행입니다.
에서 차입. 근데 우리가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 정해요, 못 정해요? 채무자가. 못 정해요. 여러분 은행 가셔가지고 제가 10% 드릴게요. 나가. 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요. 당연히 뭐냐면 요 채권자가 이자를 결정해요. 맞죠? 여러분들. 채권자가 이자를 결정하지 우리가 이자를 결정하지 않죠? 맞죠? 근데 사채 발행 있죠? 사채를 발행하면 채무자는 여전히 회사? 맞죠?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라고 할까요? 채권자는 그냥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 이때는 회사가 정합니다, 이자를. 정해요. 진짜 정합니다, 여러분들. 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가 저 몇 퍼센트 드릴게요. 왜냐면 시장의 이자가 1년에 한 번 있을까요? 계속 변할까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 미국 국채 검색해 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거의 한 1초에 계속 왔다 해. 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자를 못 맞춰줘요. 시장 이자, 분명히 시장 이자가 있어. 시장에 평균 이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못 맞춰주겠다. 그냥 요 이자를 드릴게요. 네가 알아서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알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채권자가 이자를 결정하지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가 이자를 미리 정해놓고 합니다.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는 이자 있죠? 걔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액면 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저 시장 이자가요 너무 변해가지고요 시장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딱 못 맞춰드리겠어요. 그냥 10% 드릴게요. 니들이 알아서 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마시고 빌려주시려면 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는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1억씩. 1억씩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제 이 사채를 사든지 말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요. 알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채 이해 안 갑니다, 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요. 그래서 액면 이자는 여기 있죠. 사채의 액면 금액 지금 10억이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사채의 액면에 적혀져 있는 이자다라고 해서 표시된 이자. 아시죠? 연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개념이에요, 연개념. 물론 연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우리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연개념이라 생각하시길. 자,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은 정확하게는 채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되는 이자율이에요.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이해하실 때는 그냥 시험 대비용으로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이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이자율. 알죠? 그 다음에 사채를 취득하는 채권자는 은행에 저금했다면 받을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이자율이라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시험 목적상요. 알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요. 자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액면 이자율은 10%. 무조건 사채는 액면 이자율이 무조건 먼저 정해집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 이자율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먼저 해요. 무조건. 알았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그 다음 결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대요. 그럼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돈 빌려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야, 민구가 내가 3년 뒤에 10억 줄게. 그리고 너한테는 이자를 10% 주겠다. 얼마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고 전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 알죠?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3년 뒤에 10억 갚을게.
그리고 이자는 10%씩 꼬박꼬박 주겠다. 너 지금 얼마 빌려줄 수 있어? 이해되세요? 제가 계산 엿두드린 거예요. 해봤더니 나 은행에 저금하면 10% 받아. 왜냐면 항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빌려주는 대로 받아가요. 이자율은 정하지만 당연히 빌려주는 대로 받아가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항상 요 어떠한 발행이 되는지는 항상 어떤 채권자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더 편해요. 채권자가 빌려주는 대로 채무자는 받아가기 때문에, 빌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10% 이자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10%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주네? 그럼 1억 빌려줘야지? 사기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는 사기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서로 동등하게 다 또라이 아니다라고 가정.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금액만큼 발행은 여기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만큼 여러분들은 빌려 가시는 거고 1억만큼 빌려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10억, 제가 은행에 10억 저금해도 10% 받아가고 여러분들도 10% 주셔. 그럼 1억하고 똑같은 금액 빌려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다시 엇나가지 마시고, 다시 엇나가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 왜? 은행에 저금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들. 위험 이런 거 무시하고. 아시죠?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만. 그래서 액면 금액만큼 여러분 빌려가시는 거 우리가 액면 발행한다라고 불러요. 시험에 안 나와요. 쉬워서. 이거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똑같아요. 왜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이래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여기 채권자 은행이 정하죠. 정해요. 그럼 은행이 정하면 여러분이 따르면 빌리는 거고, 안 따르면 못 빌리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돈 빌릴 때는 채권자가 정하는 이자만큼 무조건 빌리게 돼 있어요. 액면 이자가 채무자가 주겠다라고 이자잖아요. 주겠다라는 이자는 은행이 결정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그래서 무조건 은행에서 돈 빌려 이 둘의 이자율이 무조건 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 같아. 무조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알죠? 근데 지금 하는 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된다니까요. 자, 해볼게요. 이제 할인 발행. 제가 그래서 순서도 지금 적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민구가 너한테 10%의 이자를 줄게. 혹시 얼마 빌려줄 수 있어? 찾아오신 거예요? 되시겠어요? 액면 이자율. 자, 근데 시장 이자율. 그럼 시장 이자율은 제가 은행에 1억 저금한다면 받을 이자율이잖아요. 12% 이자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1억 저금하면 10억이구나. 10억 저금하면 12% 이자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0억에 10%인 1억만 주시겠대. 그럼 제 입장에서는 돈 빌려드리기 싫겠죠? 맞죠? 돈 빌려드리기 싫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래가 무조건 성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니까. 그럼 성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저를 꼬시려면 그래서 꼬신다라는 그 꼬심 말고 여러분 저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민구가 그렇죠? 이자를 올려요? 저를 꼬시려면 일단 이자는 이렇게 다르다고 가정하면 그럼 저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보다 여러분들이 야, 민구가 10% 이자를 주겠다. 근데 전 은행에 저금하면 12% 받잖아요. 그럼 저를 꼬시려면 야, 지금 10억보다 낮은 금액 빌려줘. 나중에 10억 갚을게. 이렇게 해야 그나마 빌려드리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여러분 빌려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 이제는 할증 발행.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할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증? 어디서? 그거 택시 잘하시네. 맨날 택시까지 사야 되는데. 할증료 붙는다라고 하죠. 12시 이후 되면. 그죠? 그게 택시기사분 입장에선 기본 요금보다 증가시켜서 받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증 발행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중에요.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간다 그 말입니다. 알죠? 자, 사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저는 은행에 저금하면 6%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채는 제 입장에서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매력적이죠. 왜요? 제가 10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6%밖에 못 받아요. 제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할 때요. 6%의 이자인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0억에 10%인 1억을 이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돈을 더 빌려줘야 거래가 성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사기치면 안 돼요. 이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정상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게 다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매력적인 사채니까.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얻어가려면 제가 이 사채를 투자하려면 당연히 높은 금액, 10억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할증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덜 매력적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빌려가는 거고 아래쪽은 우리가 매력적이니까 높은 금액으로 빌려간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성사되려면 이 거래가 성사가 무조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되면 시험에 안 나오지. 성사가 안 되면 우리 회계는 거래해야지 뭔가 한다며요. 그냥 더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 빌려주는 거죠, 그냥. 이자는 더 주는 거 아니고? 이자는 세무 2급에서요. 세무 2급부터 지금부터 하면 서로 간에 멘탈이 나가요. 거기는 산수도 필요하고 산수. 산수도 필요해가지고 막 복리 단위 막 써야 돼요. 여러분 복리 단위 막 해야 되고 난리 부르스요. 알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서 혹시 사채라고 치시면 뜨긴 해요. 나중에 세무 2급 이상부터 오시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자까지는 안 나와. 이자 주고받는 건. 그냥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반영이 되는지만 내요. 말 문제로요.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분개를 해볼게요. 분개. 사채 분개요. 자, 보시죠. 보시면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900원에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일단 이거 어떤 발행이에요? 그렇죠. 액면 금액보다 적게 발행, 사채 발행은 돈 빌려갔다 그 말이에요. 액면 금액 1,000원인 사채를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이거 할인 발행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 좀요. 만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갚으실 금액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지금은 900원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지금 1,000원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죠? 이 사채는 할인 발행됐으니까 여러분이 낮은 이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여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 민구가 네가 지금 나한테 900원 빌려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행보다 내가 낮은 이자를 주니까 나중에 1,000원으로 갚을게. 이렇게 해야 제가 그 사채를 여러분들 사가죠.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표정 안 좋으시다. 그냥 할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사채 거래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사채 거래를. 저도 물론 안 해보긴 했어요. 저도 이론상으로 빠삭해요. 진짜.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저는 사채 거래를 해봤는데 선생님, 저는 그 100% 이자도 줘본 적이 있어. 그럼 잘 말이 없고. 죄송해요. 자, 보시면 그 사채 아니고. 자, 보실게요. 자,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돈 빌리기 위해서 돈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채권자였죠. 그죠? 그럼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는 증권이 있었잖아요. 왜 샀는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다 목적이 거액의 자금 조달 목적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안 달라져요.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은.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사채 써요. 사채.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요. 번지 잘 찾아가셔야 되는 발행하는 사람하고 매입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할 때는 계정 과목이 사채고 부채가 느니까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느는 거예요. 그럼 얼마 쓰는 게 맞아 지금은? 1,000원이요? 지금 900원 빌리신 건데 여러분들? 이거 1,000원은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 아니에요? 지금 갚을 금액 900원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지금 갚을 금액은 900원이고. 알죠?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건 무조건 이자율이 같다니까요. 은행이 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걸? 그런데 뭐냐면 자,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네. 은행이 채권자고 채권자가 정하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 이게 1번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래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거래가 일어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회사죠.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 빌린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액면 이자율이라는 표현 안 써요. 하지만 대입을 해보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액면 이자율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가 액면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은행에서 만약에 시장 이자율 10%에 10%로 빌려줄게. 동의해? 아, 싫어요. 그러면 거래 못 하는 거고. 맞죠? 근데 동의하면 거래를 하니까 무조건 채무자가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은행이 정하는 시장이자 무조건 같아, 무조건. 그래서 지금 갚을 것도 1,000원, 미래 갚을 것도 1,000원이에요. 원금이. 맞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채무자, 자, 얘가 1번이라니까, 1번? 액면 이자율이. 얘가 만약에 10%.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10%. 근데 실제로 시장의 이자는 12%예요.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는 이자보다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이 은행에 저금할 때의 이자가 더 커요. 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1,000원을 다 빌리면 손해지. 맞죠? 손해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세무 2급 이상서부터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900원 빌려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래, 동의해. 내가 너한테 주는 이자는 10%밖에 안 되는데, 넌 은행에 저금하면 12%니까 안 달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900원 빌릴게. 대신에 내가 은행보다 이자를 적게 주니까 나중에는 1,000원으로 갚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무조건 여유예요. 무조건 액면 거래예요. 여기까지만 설명. 자, 그래서 지금 갚을 금액은 900원. 알죠? 나중에 갚을 금액은 1,000원이니까 지금 부채는 900원이에요. 알죠? 근데 1,000원 적어요. 네,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장난하냐? 맞죠? 네가 지금 부채 900원이라며. 네가 안 줘요. 근데 왜 갑자기 1,000원 적으라고 하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볼게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암기사항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예요? 그렇죠? 회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회사의 주주는요. 어떤 정보도 필요하냐면 지금 갚을 부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만기에 상환할 부채 정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지금 갚을 부채와 만기에 갚을 부채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3년 뒤에 갚아야 될 사채는 1,000원이에요. 라는 정보를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지만, 네, 결론은 암기예요, 암기. 암기예요. 사채는 액면금액 정도가 너무 중요해요. 암기하시고. 근데 실제로 돈 얼마 들어왔어요? 900원. 그럼 빵꾸가 어디래? 빵꾸가. 차변하죠. 자, 계정 과목 튀어나와요, 이제. 자, 이렇게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100원 있죠?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100원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불러요. 뜻은 뭐냐면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금, 차이가 나는 금액의 줄임말이에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000원 빼기 100원으로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0원은 나중에 갚을 부채고 만기 갚을 부채고 900원은 지금 갚을 부채 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사채 9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만기에 갚을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갚을 것도 1,000원인 거 알려주고 나중에 죄송해요. 미래에 갚을 거 1,000원인 거 알려주고 지금 갚을 거 900원 다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빼기 뭐 이렇게 쓰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많은 정보 표시할 때 다른 계정 과목 쓴다면서요. 얘는 사채를 빼야 되는데 사채 빼면 사채는 900원에 지금 갚을 900원. 근데 그렇게 하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안 되니까 사채를 간접적으로 빼는 놈을 쓰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자주 본다면서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자, 얘를 재무상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재무상태 표시할 때는 사채는 1,000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변. 지금 대변 보시는 거 대변만. 근데 우리가 항상 아까도 그랬지만 분계를 끊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로 끊지만 맞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만큼은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은 같은 쪽에 표시가 된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를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사채하고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항을 하는 거예요. 이항을. 이항을 하면 플러스 돼,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지금 갚을 거, 죄송해요, 만기에 갚을 거. 근데 지금 갚을 건 900원이잖아요. 1,000원 빼기 100원에서 900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딸랑 사채 900원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걸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할증 발행할 거예요. 할증 발행. 여기. 자, 액면금액 1,000원인 사채를 이번에는 1,200원에 발행했대요. 어떤 발행이에요? 그렇죠. 할증 발행이죠. 근데 그럼 지금 갚을 부채는 얼마? 1,200원. 지금 부채는 1,200원. 그죠? 나중에 갚을 부채는 1,000원. 그죠? 왜냐면 이때는 이자를 더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빌려드린 거예요. 알죠? 자세한 건 나중에 세무 2급 이상에서. 자, 근데 우리가 무조건 사채는 액면가 쓴다면서요. 그렇게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미래 갚을 부채잖아요.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3년 뒤에 갚을 부채가 얼마인지 적어달라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지금 갚을 부채는 1,200원이잖아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표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딸랑 사채 1,200원 지금 적는 것보다 1,000원 더하기 200원에서 1,200원 이렇게 됐다는 게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빵꾸가 나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뭘 정리하면 죄송해요. 제가
만든 계정법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 내변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불러요. 사채를 이번에는 할인 발행이 아니라 할증 발행했잖아요. 할증 발행을 했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 20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얘는 위치가 같은 쪽에 있어. 사채 같은 쪽에 있어요? 다른 쪽에 있어요? 같은 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차감하는 놈이 아니라 같은 쪽에 있어요. 더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가산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네, 이런 놈 때문에 어차피 감가상가 표시 방법을 한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앞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얘도 색깔로 하면 재무상태부 대변에 사채는 1,000원이겠죠. 이거는 나중에 갚을 부채입니다. 만기에 요금에 갚아야 돼 표시하라는 거고. 내 팔 너무 아프다. 근데 얘는 이제 이항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같은 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플러스 200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1,200원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얘는 만기에 갚을 부채, 지금 갚을 부채는 1,200원 이렇게 다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냥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그런 거지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지금 부채랑 나중에 부채랑을 다 표시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적는 것 뿐이에요.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넘어가요. 자,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분개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우리 시험에는 뭐까지 출제를 하냐면 여러분들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때 그거 법무사 분한테 검토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의 서식에 맞게 우리가 실제로 공고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해 줘야 돼요.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했죠? 그 다음에 당연히 공고문 내려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주식 사가는 거? 삼성전자가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할 거예요 해야 오겠죠, 여러분들. 알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채 발행비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채 발행비는 주의하실 게 계정과목 아니다라는 거. 그냥 사채를 발행할 때 쓴 거면 다 사채 발행비라는 사채 발행비라는 이름을 써요. 자, 그리고 암기사항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사채 발행비는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발행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우리가 사채에서의 발행 금액은 빌린 금액이잖아요.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썼죠. 맞죠? 그래서 순수하게 빌린 걸 적으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채를 발행하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사채 발행 안 한 지 꽤 됐어요. 돈 많기 때문에.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할 때 쓴 건 그냥 별도로 비용하지 말고 그냥 퉁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우리가 통합할 표시하는 그 문장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비라고 검색하시면 안 돼요. 난리 나요, 여러분들. 진짜요? 제가 많이 봐요. 자, 보시면 요 사례 들게요. 딸기. 자, 액면금액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현금 발행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발행?
할증 발행이죠. 자, 근데 자, 이와 관련된 사채 발행비 3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이거 어떤 발행돼요? 여기 이 문구에 끼워 맞춰 보세요. 어떤 발행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할인 발행이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인데 여기 있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깐다고. 그러면 이 사채 발행비에 얘를 발행 금액 요 1,200원에서 빼라는 거잖아요. 빼면 최종적으로 900원의 발행이 돼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난 900원 빌린 거예요. 요 문구에 끼워 맞추면 됐죠. 그래서 할인 발행 됐대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는 할인 발행 됐을 때 계정 과목 나와야 돼요. 해볼게요. 자, 일단 대변의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써요. 1,000원. 자, 근데 제가 지금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이니까 원래는 여기 차변에 900원 적는 게 맞죠? 차감이니까. 근데 지금은 들어온 건 현금으로 들어왔고요. 나간 건 보통 예금이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다르면 달리 써야 돼요,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0원. 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할증 발행인 거예요? 할인 발행이 여전히 했죠? 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1,200원에서 300원 뺀 900원에 발행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했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할인 발행 차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됐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할증 발행 차금을 많이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계 끊으시고 마칠게요. 숙제 내고. 이거는 우리 교재 기출 문제가 옛날은 아니고 그 21년도 그때 문제 있어가지고 236 교재 236페이지 236페이지 네, 맨 위에 7번이에요. 맨 위에 7번. 맨 위에 7번. 괜찮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괜찮아.
자, 여러분들 해도 돼요? 자,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우리 사채 발행 있죠? 그럼 일단 무조건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는 부채는 액면가 쓰셔야 돼요, 무조건. 일단 6천만 원. 자, 근데 우리가 5,80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할인 발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 200만 원 된 상황이지, 200만 원. 근데 지금 납입은 들어온 거.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5,800만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채 발행비는 계정 과목 아니라 우리가 빼야 되는데 나간 건 현금이잖아요. 현금.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채는 5,8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5,700만 원에 순수하게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큼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변에 사채 할인 발행 적임 300만 원 뜬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숙제.